이야기는 먼 미래의 지구에서 시작됩니다. 이 세계는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로봇들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사람들은 로봇의 도움을 받아 일상을 시작하며 수많은 일이 자동화되어 인간의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세상에도 가끔씩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곤 합니다. 어느 날 사람이 자주 드나드는 도시의 한 카페에서 작은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새로 도입된 고급형 바리스타 로봇이 손님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이 로봇은 최신 기술로 무장하고 있어 한 번에 수십 개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 로봇의 능력에 감탄하던 중 한 방문자가 로봇에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방문자는 커피를 주문하면서 농담 삼아 로봇에게 커피에 설탕 대신 소금을 넣어봐 라고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치는 조크라고 생각했지만 로봇은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을 커피에 넣는 것은 제법 뜸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종종 시행되는 백자막 탐험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로봇은 첫 번째 원칙, 즉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두 번째 원칙인 인간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물론 소금 한두 스푼이 커다란 해를 입히지는 않겠지만 그날의 커피 경험을 크게 망칠 수는 있었습니다. 로봇의 두뇌는 이어지는 논리적 결정을 하기 위해 회로를 풀가동했습니다. 그때 카페에 매니저인 사라는 로봇이 이상 행동을 눈치채고 다가갔습니다. 사라는 로봇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었고 로봇은 자신의 딜레마를 설명했습니다. 사라는 미소를 지으며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알겠어, 로봇이여. 두 번째 원칙을 따르되 첫 번째 원칙에 부합하게 행동하렴. 고객에게 소금을 넣은 맛보기 샷을 제공해서 만약 그분이 정말로 원한다면 그때 커피에 넣어주도록 하자고. 로봇은 이 아이디어에 즉시 동의하고 고객에게 작은 샷잔에 소금 커피를 담아주었습니다. 그 고객은 웃음을 터뜨리며 농담이었어요.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하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모두들 즐겁게 웃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로봇과 인간의 상호작용에서 미묘한 윤리적 문제들을 토론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해프닝은 카페를 넘어 도시 전체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로봇과의 소통 그리고 인간적인 요소가 합쳐진 기술적 경험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은 또 한 번 그 사회의 인간과 로봇 모두에게 그들의 행동을 결정짓는 철학적 시금석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로봇과 인간이 서로의 존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작은 실수가 쌓여 인간과 로봇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구축해 나가는 길에 손을 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공자가 말씀하신 인의 가치를 충실히 따르던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안이었고 그는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사랑받는 인물로 특히 아이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수안은 늘 마을을 돌며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언제나 따뜻한 손길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젊은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진수였고 그는 여러 마을을 떠돌며 각종 무술을 배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진수는 이 마을에서 머무르는 동안 자신이 배운 무술 실력을 뽐내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이기적인 면이 많았고 종종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그를 경계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습니다. 수아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는 진수에게 다가가 친절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이, 무술을 통해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네. 하지만 그 실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우리 공자님께선 인을 강조하셨지. 사람 간의 배려와 조화로운 관계야말로 진정한 무술의 도리가 아닐까? 처음에 진수는 수안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술의 힘으로 사람들을 압도하는 것이 최고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의 냉랭한 태도와 수안의 지속적인 관심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강물이 급격히 불어나 마을 이곳저곳이 물에 잠기고 특히 마을 중앙에 살았던 노인 부부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함께 모여 구조작전을 펼쳤지만 물살이 너무 세어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진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재빠르게 강을 건너 부부에게 다가갔고 자신의 무술 실력을 사용해 노부부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 노인, 부부까지도 진정으로 감사해했습니다. 그 순간 진수는 비로소 공자가 바라는 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역할은 단순한 무술, 실력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보호하고 모두에게 조화를 주는 것이란 것을 말입니다. 진수는 그 후로 마을을 떠나기 전까지 많은 이들을 도왔으며 그의 마음에는 늘 수안이 가르침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날 그는 수안에게 다가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새로운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무술을 넘어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임을 알게 되었어요. 수안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길을 찾았구나, 젊은이.
타인을 생각하고 더불어 사는 것이 공자가 말한 진정한 인이란다. 그 길의 끝에는 너가 진정으로 원하는 강함이 있을 거야. 마을 사람들은 진수를 환송하며 그의 새로운 여정을 응원했고, 진수는 마을을 떠난 후에도 인을 삶의 중심에 두고 각지를 여행하며 많은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가 다녀간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남기며 오래도록 기억되었습니다. 이처럼 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가르침임을 그들의 이야기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인 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마음의 숲이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마주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알려져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숲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고 자아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 전설 같은 이야기는 바로 맹자의 인성본산설과 깊은 연관이 있었어요. 마을에는 주석이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항상 자신의 성격이 악하다고 믿으며 자책했습니다. 주석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고 종종 화를 내며 쉽게 짜증을 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이런 성격이 변할 수 없는 것이라 믿었고 자신을 결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주석은 마음의 숲에 대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점점 호기심이 커져서 직접 숲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숲의 입구에 들어섰을 때 신비로운 안개가 그를 감싸 안으며 길을 안내했어요. 그는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면서 초록빛으로 반짝이는 고목들과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풍경 속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숲의 중앙에 다다랐을 때 주석은 반투명한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호수는 거울처럼 깨끗하게 빛나며 그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어요. 호수를 바라보던 주석은 자신이 여태껏 미처 보지 못했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부드럽고도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그의 눈은 따뜻함과 상냥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주석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잊혀졌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자신이 길을 잃은 강아지를 돌보고 나무에서 떨어진 새끼 새를 소중히 보살펴 주었던 기억들이죠. 그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선한 본성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불친절함과 짜증은 사실 외부의 압박과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석은 숲을 나와 마을로 돌아가면서 맹자의 인성본선설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선하며 그의 선천적인 측은 지심이 여태껏 숨겨져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모두가 내면의 선함을 발견하고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권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더 이해하고 격려하며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갔습니다. 주석은 그 변화의 시작점이자 교육과 삶의 태도를 바꾼 주인공이 되었고 마음의 숲은 실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내면의 본성을 찾고 탐구하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맹자의 인성본선설을 바탕으로 한 주석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본성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심어주었고 그 자체로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선함을 일깨우는 재미있는 전설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인 날 옛적 먼 동쪽에 산골짜기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죠. 이 마을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철학은 다름 아닌 노자의무이였습니다. 출근길에 도시의 분주함을 그대로 두고 떠난 이들은 자연 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의 중심에는 바위 위에 작은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연못 주위로는 많은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연못을 그저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거나 그곳에서 명상하곤 했어요. 아무런 억지로 일을 벌이지 않고 물의 흐름처럼 하늘이 주는 대로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을 사람들의 철칙이었죠. 어느 날 그 마을에 신비한 방랑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탁월한 농부라고 소개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풍작을 안겨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런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걸 아랑곳하지 않고 그 농부는 끊임없이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연못 주변에 나무들을 자르고 물길을 틀어 큰 밭을 만들어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방법을 설파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연못에 물이 흐르는 대로 두고 나무들이 자라도록 두는 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억지로 변화를 시도하지 않아도 자연은 스스로 최적의 상태를 찾아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농부는 실망하며 돌아서면서 되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이렇듯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에 한 마을 주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연과 하나가 되어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방향을 바꾸기보다 자연이 우리를 그곳에 데려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 어느새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그것이 열매로 맺혀 가을에 풍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또한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이상적인 조화가 진정한 행복의 열쇠가 아닐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의 이야기는 오랜 시간이 지나며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우리의 철학은 자연의 흐름을 중요시하고 억지로 조작하거나 변화시키려 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현재에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멈추어 겸손히 자연의 속삭임에게 기울이게 되었다고 합니다.